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병자의 사주 사례와 또 근대적인 사주 감명법을 제대로 확립을 한 서나고 선생의 억부, 병약, 조후, 통관, 전왕 이런 용신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억부용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주 사례 첫 번째입니다. 이 사주는 1898년생의 사주입니다. 적천수의 어떤 감명법을 현대적으로 확립한 선하고 선생이 보았던 사주 감명이니까 혹시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적천수를 제일 제대로 확립한 사람이 선하고인데 왜 이렇게밖에 못 보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선하고 선생은 그렇게 평주를 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8년생의 명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선하고 선생이 그 같은 시대에 살아서 그분의 사주를 보았던 것입니다. 무술, 기미, 병자, 경인. 무술, 기미, 병자, 경인. 토가 넷, 화가 하나, 수가 하나, 금이 하나, 목이 하나 이렇습니다. 자, 미월에 태어난 병화입니다. 미토 안에는 정월기라는 정화가 들어 있습니다. 미월에 태어난 병화라서 등령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명식에서는 병화를 도와주는 것은 임목뿐입니다. 등령은 했는데 미토라니까 등령은 했는데 병화가 조금 약한 듯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화는 외로운 혈혈단신의 이런 힘을 가지고 기토, 무토, 미토, 술토의 힘을 설기를 해버리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신약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가 병화를 막는 정관이 자수가 있습니다. 자수가 일지에 있고 일간에 병화가 있어서 지지에 있는 물이 병화를 힘들게 한다. 수화미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생의 전반부에, 이 사주의 전반부에 보면 토가 4개 있지만 후반부에 보면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어쨌든 이 토의 세력은 대단히 강합니다. 미토의 경우는 지금 투관되어 있으니 월간에 투관되어 바로 같은 주에서 투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여지동이고 대단히 고집도 세고 강하게 생겼습니다. 이 자수가 일간을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억제하는 것 같은데 수생목으로 가고 목생화로 가서 화생토로 가니 그렇게 신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병화의 힘을 많이 지금 설기를 시키는데 선하고 선생은 이 경검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토, 술토, 기토, 미토가 있는 것을
경금이라도 있으니 힘껏 경금이 힘을 써서 이 토의 세력을 설했기 때문에 관리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용신으로 경금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경금이 무토, 술토, 기토, 미토의 강한 인성을 설해 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억부, 병약, 조후, 통관, 전왕, 이 용신 중에서 억부가 제일 많이 씁니다. 억부 많이 쓰는데 일간만을 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기라는 식상이 많이 있으니 이 식상을 재성인 경금이 통관을 시켜줘서 식상을 재성으로 유기 흐르도록 만들어 주어서, 재성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주어서 이 사주를 살렸다. 이 경금이 용신이다. 앞으로 행운이 올 때도 금이 오는 쪽을 많이 잘 활용해라 라고 선하구 선생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선하구 선생의 해석한 것을, 평주한 것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12운성 이야기 이론적인 것을 하기 전에 일간 병화에서 연지를 보는 것을 묘라고 합니다. 병화에서 미토를 보는 것을 쇠라고 합니다. 병화에서 자수, 일지를 보는 것을 태라고 합니다. 병화에서 인목을 보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12운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봉법입니다. 봉법.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연지, 월지, 일지, 시지를 각각 맞추어 보는 것을 봉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간에서 월지를 보는 것, 일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월지의 경우는 타고난 개성입니다. 타고난 성격입니다. 병의 미토의 병화인이 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병화에서 자수를 보면 태인데, 태가 공부를 하느라고 조금 늦었을 수도 있겠구나. 학문을 하고 초야에 묻혔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월지, 일간에서 월지를 보는 것이, 봉법을 보는 것이 쇠, 일간에서 시지, 일지를 보는 것이 태, 과거가 좀 늦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되시고 싶은 분이 선택한 명리서 비전적천수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적천수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가 큰 회사에 납품을 했다가 돌아온 일부분 중에서 약 150권 정도의 반품분이 있습니다. 새 책이나 진배 없습니다만 책 밑에 볼펜점 같은 것이 하나 찍혀 있는 반품분입니다. 반품분이라 하지만 새 책과 전혀 다름이 없는 점 분명합니다. 조금 저렴한 방법으로 비전적천수 구입하시려면 7277-900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사주를 보면서 봉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봉법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연지, 월지, 일지, 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연지, 월지, 일지, 시지를 맞춰보는 방법이 봉법입니다. 12운성 표를 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좌법이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라면 일지 밑에 들어있는 지장간을 이 일지와 맞춰보는 것을 좌법이라고 합니다. 월주에서 좌법으로 보는 것은 월지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을 월지와 맞춰보는 관계, 월지와의 관계를 맞춰보는 것을 좌법이라 합니다. 연지의 경우는 연지의 지지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을 연지와 맞춰보는 것을 좌법이라고 합니다. 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은 각 천간이 12운표에 따라서 지지를 끌고 와서 맞춰보는 것, 천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월간이 있다면 월간과 일지와의 관계를 맞춰보는 것을 인종이라고 합니다. 월간을 월지와 맞춰보는 것도 인종이긴 하지만 이것은 같은 기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간에 있는 게 예를 들면 없는 오행이 있고 있는 오행이 있습니다. 없는 오행을 이 일지와 맞춰보는 것을 인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오행은 봉법으로 맞춰보니까 봉법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천간에 예를 들면 목, 화, 토는 있는데 금이 없으면 양금인 경금을 가지고 일지와 맞춰보는 것, 이것을 인종이라고 합니다. 이 없는 것을 월지나 연지와도 또한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음포태를 맞춰볼 수도 있는데, 음의 천간을 맞춰볼 수도 있는데, 일단 볼 때는 양의 천간으로 그냥 맞춰보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영향을 평가합니다. 자, 이 상세한 사항은 비전적 천수 16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한 권 사셔서 168페이지 보셔야 제가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법은 예를 들면 시간에서 시주를 보는 것, 연간에서 연지를 보는 것, 월간에서 월지를 보는 것, 이것을 거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따블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거법일 수도 있고 봉법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기억하시고 왜 이렇게 헷갈리냐라고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약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운, 월운 이렇게까지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매일의 일운, 일건을 우리가 사주책을 보고 만세력을 보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잘 안 돌아가고 하세월일 때에는 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약점으로 오늘의 앞길, 며칠의 앞길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연애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약점으로 누구나 1시간 이내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꼭 예습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주 사례 두 번째 명식입니다. 비전적 천수 16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있는 부분의 일부분만을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전적 선수 준비하셔서 168세의 책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묘, 을묘, 병자, 을미, 인극식이라고 말했지만 정엄밀한 의미의 편인 도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묘목, 을목, 묘목, 을목이 편인이 아니라 인수, 정인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편인 도식은 아니지만 인극식의 모습인 사주라는 뜻입니다. 지금 책이 밑에 보면 그 169페이지 제일 그 22행에 보면 있습니다만은 그 3에 보면 목이라는 상관인 을목이라고 썼습니다만 상관이 아니고 인수입니다. 책의 오류 169페이지 병자 22행 제일 오른쪽 인극식이 되어버리는 사주 사례 보면 인극식이 밑에 3번에 목이라는 수기를 흐르게 하는데 목의 기운을 옮길 만한 수가 없으니 상관인 을목이 미토를 극하여, 여기 상관이 아니고 오류입니다. 인수가 시지 미토를 극하여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수정했는데도 아직도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극식이 되는 모습의 명식입니다. 목이 4개, 화가 하나, 수가 둘, 토가 하나. 금이 원국에 없습니다. 이 인성이 많으면 묘목, 을목, 이 인성이 많으면 금이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금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묘월에 태어난 병화라, 투파에서 보는 좁은 의미로 등령 신령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묘월에 태어난 병화는 신령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은 묘월에 태어난 병화라고 하면 등령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투파에서 주장하는 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옳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수의 전통적인 명리에서는 묘월에 태어난 병화면 등령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신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등령이든 신령이든 분명한 것은 인성이 내신하 있으니 신강하다. 어떻습니까? 어물어물해가 다른 사람은 넘어갑니다만 저희는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령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등령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강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매듭을 지어드립니다. 인수, 정인이 내신화되어서 병화를 돕고는 있지만 화가 병화 하나뿐인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지의 묘목, 연간의 을목, 이 묘목이 있지만 이 묘목들은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 물을 빨아들여서 더욱더 강성해지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목이 대단히 강합니다. 강한데 인성이 너무 강한 것이 문제란 것입니다. 인성이 너무 강하면 한 오행만 강하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화를 도와주는 비견급제도 또 하나 정도 있고 인성이 하나 둘 정도 없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수 자수 대신에 금이 하나 정도 더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을목, 묘목이 왕성한 수기를 흡수하고 병화를 통해서 이 또
묘목이 미토를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수생목, 목생화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묘목, 을목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관이 미토인데 인수인 묘목이 극을 해버리는 모습이 지금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꼬꾸라진다는 모습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편인도식, 편인이 식신을 제극하는 건 아닙니다. 인수가 상관을 제극하는 모습이지만 분명한 것은 인성이 식신을 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식신이 너무 제극을 당하게 되면 일간 병화가 식신으로 식상유기를 흐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잔머리를 굴리거나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영구직에 근무하면서 평생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영업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식상이 목에게 제극을 당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전작이었던 실전적 천수는 전부 품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전적 천수를 사셔서 유튜브에서 실전적 천수 영상을 보신다면 95% 이상 같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로 이 비전적 천수의 뒷부분인 병정, 무기, 경신 쪽을 보시려면 실전적 천수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전적 천수 301에서 879 중에서 878을 치면 개해 일주와 60간지의 개해와 관련된 부분이 등장하고 거기에서 일주론, 월주론, 격국론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